주식 투자의 근본 S&P 500이죠. 월배당 ET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가 익숙하진 않은데 월배당 ETF 투자해보고 싶다면 2세대 S&P 500 월배당 ETF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상장 S&P 500 월배당 ETF 세 종목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 국내 상장 S&P 500 월배당 ETF 세 종목입니다.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죠. 2025년 11월 23일에 상장했는데요. 대진 운이 좀 안 좋았어요. 역대급 초기 흥행을 보이고 있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랑 상장일이 겹쳤습니다. 상장 초기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데 라이즈 고정 커버드콜 시리즈가 지금 시장의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순자산이 4,470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S&P 500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죠. 기초자산 구분 없이 국내 상장 커버드 콜 ETF를요. 규모가 큰 순서로 정렬한 건데요. 코스피 200, 미국 30년 국채, 나스닥 100, 그리고 빅테크 커버드콜 ETF가 상위에 있고요. S&P 500 커버드콜 ETF는 보이지도 않아요. ETF가 흥행하기 위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요. 나스닥 100을 포함한 기술주 성과가 워낙 좋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 인기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S&P 500 커버드콜 ETF 인기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ETF가 나한테 맞는 ETF는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낮은 월배당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나 나스닥 100보다 S&P 500 월배당 ETF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만 다르고요. 완전히 동일한 전략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과 비교해도 누적 성과는 크게 뒤지지 않아요. 물론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100이 유리하지만 2024년 3분기 하락장 그리고 2025년 4월 하락장에서의 성과를 보면 아무래도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이 덜 빠지죠. 나는 이미 포트폴리오에 성장주 비중이 높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월배당 ETF만큼은 S&P 500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릴 세 ETF 모두 S&P 500 상승에 일부 참여하면서 연 10% 수준의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ETF인데요. 세 ETF 모두 다 커버드 콜 ETF입니다. S&P 500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새 ETF의 차이 결국 옵션 전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S&P 500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 S&P 500 상승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역시 옵션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인데요. ETF 이름에 타겟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타겟하는 것이요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연 10%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상장 당시 마케팅 자료를 보면 연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평균 옵션 매도 비중은 10% 수준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S&P 500 옵션 프리미엄은 S&P 500 변동성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죠. ETF의 옵션 매도 비중은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커버드콜 ETF의 옵션 매도 비중과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은 반비례하죠. 옵션 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상승 참여율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옵션 매도 비중이 낮아지면 상승 참여율은 높아집니다.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폭발하면요. 옵션 매도 비중 7%만으로도 연 10%의 옵션 프리미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ETF의 S&P 500 상승 참여율은 90%가 아니라 93%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요. S&P 500 데일리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ATM 옵션이 아니라 OTM 옵션을 매도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현재가보다 행사가가 1% 높은 1% OTM 데일리 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S&P 500의 일간 상승률이 1% 넘지 않으면 S&P 500 상승분을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요. 타이거와 비슷합니다. 차이는 타이거의 옵션 매도 비중이 유동적인 반면에 라이즈는 옵션 매도 비중이 10%로 고정입니다. S&P 500 데일리 옵션 10%를 매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은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하지만 S&P 500 일간 상승에 90% 수준으로 참여하는 것은 고정입니다. 옵션 전략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에서 말씀드린 상승률은요, ETF의 기준가 상승률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 수준으로 가정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이요, 하루에 0.7% 상승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이거는 옵션 매도 비중이 10%니까요. S&P 500 일간 상승률의 90% 수준만큼 참여할 수가 있어요. 0.7%의 90%는 0.63%죠. 코덱스는 S&P 500 일간 상승률이 1% 이하면 그 상승분을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0.7%는 1% 이하죠. 코덱스 S&P 500의 일간 상승 참여율 S&P 500과 동일한 0.7%입니다. 라이즈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S&P 500 일간 상승률의 90%까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S&P 500 일간 상승률 0.7%의 90%니까 0.63%의 자본 차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코덱스가 가장 유리한 ETF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니죠. S&P 500이 0.7%가 아니라 2% 상승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P 500 일간 상승률이 1%가 넘어가면 그 이상의 것은 코덱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덱스는요, S&P 500이 2%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거와 라이즈는 다르죠. 타이거는 2%의 90%인 1.8%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라이즈 역시나 2%의 90%인 1.8%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S&P 500이 0.7% 상승했을 때와는 새 ETF 간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죠. 타이거랑 라이즈는 완전히 똑같나요? 역시나 그렇지 않죠.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은 10%로 고정입니다. 하지만 타이거는요, 옵션 매도 비중이 10%로 고정이 아니죠. 옵션 매도 비중이 10%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요. 10%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옵션 매도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라이즈와 타이거의 상승장에서의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거 라이즈는 S&P 500 일간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하고요. 코덱스는 S&P 500의 일간 상승률이 0에서 1% 구간에서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옵션 전략의 차이에 따른 성과는요, 이 과거 새 ETF의 성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 상장한 지가 2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ETF 성과가 아니고요, 새 ETF의 기초지수 성과입니다. 최근 1년 성과를 비교한 건데 코덱스가 상대적으로 살짝 부진하고요, 라이즈와 타이거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의 원인은요, 4월 급락 이후에 이 반등장에서 코덱스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지금 거의 겹쳐 있는데 라이즈랑 타이거의 기초지수입니다. 코덱스의 기초지수 파란색 선이 상승장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코덱스한테 유리한 시장은 S&P 500 일간 상승률이 0에서 1% 사이일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4월 이후 반등장에서요, S&P 500이 1% 이상 급등한 날이 많았습니다. 라이즈와 타이거한테 유리한 구간이었죠. 왼쪽이 S&P 500이고요. 오른쪽이 S&P 500의 1일 등락률인데 2025년 4월 9일 9.5% 상승을 포함해서요, 1%뿐만 아니라 2% 이상 상승한 날이 제법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시장이 아니라 S&P 500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의 새 ETF 기초지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S&P 500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새 ETF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라이즈와 타이거한테 유리한 시장이었지만 코덱스가 유리한 시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ETF 모두 다 연 10% 수준의 월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S&P 500의 주식 배당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재원이 될 텐데요. S&P 500 배당 수익률이 연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은 옵션 프리미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분배율을 보시면 타이거는 연 10%로 투자 설명서에 아예 명시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연간 분배 한도를 최대 15% 수준으로 제한을 합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재원이 15%를 넘더라도요. 15%까지만 월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연 0.84%, 연 10%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연 10%를 타겟해서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배금 재원도 매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의 분배금 지급 내역인데요. 연 15%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배금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분배금 정책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분배율은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보다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매월 발생한 분배금 재원의 100%를 월배당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도 분배율이 왔다 갔다 하죠. S&P 500 변동성에 따라서 매월 분배금 편차도 크게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월배당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S&P 500 월배당 ETF보다 그냥 S&P 500 ETF가 낫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S&P 500 상승은 살짝 포기하더라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2세대 S&P 500 월배당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ETF 중에 누가 가장 좋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ETF 기초지수의 중장기 토탈 리턴을 비교하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ETF는 월배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분배금 정책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월배당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덱스나 라이즈 하시면 되고요. 다만 높은 분배율은 장단점이 명확하죠. 당장의 현금흐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긴 하지만 매월 높은 수준의 분배락이 일어나면 장기 복리 효과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월배당은 10% 정도면 충분하고 S&P 500 중장기 상승에 보다 더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이나 기술주 커버드 콜 ETF가 인기가 많은데요. 월배당 ETF도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2세대 S&P 500 커버드 콜 ETF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